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경기장에 들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도열하고 국가가 연주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개 눈을 감고 애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선수들도 눈을 감고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긴장해서일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성에 젖어서일까요? 오늘은 이 눈 감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시 본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손흥민 선수는 눈을 감고 애국가를 부를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집중하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심리학은 오히려 정반대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목표와 타깃을 정해 집중력을 높일 때면 보통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오래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걸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quiet eye라고 부릅니다. 1987년 조한 비커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퍼팅 직전 홀을 고요하게 응시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개 눈을 감지 않고 오랫동안 홀을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부르는 건 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려면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논리는 조준이 필요할 때만 성립하고 조준이 필요 없는 순간에는 다른 원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눈을 감는 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눈 감기를 인지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지부화란 뇌가 어떤 순간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총량을 말합니다. 이 총량이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뇌는 무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몫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대뇌 피질의 약 30%, 많게는 50% 가까이가 시각 정보 처리에 관여합니다. 촉각이 약 8%, 청각이 약 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각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는 감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원 소모가 보려고 애쓸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빛과 색, 움직임, 사람들의 표정 같은 정보가 초당 수십 장의 사진처럼 끊임없이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뇌는 그중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일단 받아서 걸러내야 합니다. 눈만 뜨고 있어도 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눈을 감으면 이 흐름이 끊깁니다. 새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없으니 뇌는 그걸 처리하던 자원을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기억을 떠올리거나 감정을 다스리는데 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고 나서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눈을 감고 사건을 회상한 집단이 눈을 뜨고 회상한 집단보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아넬리스 프레데 벨트 연구팀이 2011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였습니다. 표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손흥민 선수가 눈을 감는 건 감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할 것 앞에서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내려놓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눈 감기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관중,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실수에 대한 공포와 SNS 비난까지 선수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시각 정보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 모든 외부 세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국가, 팀, 그리고 경기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2004년 티커슨과 케메니가 208개의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특히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상황일수록 코르티솔 반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그 순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노래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통제할 수 없고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평가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는 행동에는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평가의 시선 자체를 잠시 차단하려는 목적도 함께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눈을 감는 방식일까요? 인간은 원래 소규모 집단, 많아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사이의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강렬하게 응시한다는 건 사회적 위협 신호였고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감아 자극을 잠시 차단하는 건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 등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서 있는 곳은 시선의 수가 다릅니다. 수만 명의 관중 그리고 방송과 스트리밍을 통해 동시에 얼굴을 들여다보는 수백만 명. 이건 인류가 살아온 어떤 환경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규모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시선을 위협 신호로 처리한다는 건 직접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잘 확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자극이나 긴장 앞에 놓이면 뇌는 저절로 지금 꼭 필요한 것에만 시야를 좁혀 집중하고 나머지는 걸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직전 순간 시야가 좁아지며 오직 눈앞의 위험만 보였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현상은 이스터부르기 1959년에 처음 제안한 이후 데이비스 연구팀의 2024년 연구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견고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걸 수만 년 전 사냥터의 생존 회로로 직접 연결하는 서사는 검증된 결론이라기보다 하나의 해석적 틀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극단적인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뇌는 익숙한 도구를 꺼내듭니다. 눈을 감아 시각적 압박을 줄이고 범위를 좁혀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왜 눈을 감는지는 최소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 부하를 줄여 시각 정보 처리에 쓰이던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둘째, 평가받는다는 감각 자체를 잠시 차단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셋째, 과도한 자극 앞에서 주의의 범위를 좁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3가지 기능 모두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눈 감기는 회피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 앞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뇌의 아주 정교한 전략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눈을 감는 이유가 이 3가지 중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이 셋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부와 사회적 평가 위협, 주의 협소화는 각각 따로 검증된 현상이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애국가를 부를 때 눈을 감는 이유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각각 검증된 현상들을 하나의 장면 위에 겹쳐놓은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패턴은 축구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인지 부하를 줄이는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읽을 때, 혹은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할 때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평가받는다는 감각을 잠시 차단해 각성 수준을 조절하냐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습니까?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